뷰티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SEC 내부 폭로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EC는 거대한 내부 조직,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SEC 의장을 필두로 해서 의장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엄청난 규모의 직원들과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SEC 의장, 이 당적을 가진 의장에 기본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SEC는 에이전시라는 것은 정부기관입니다.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미국의 현재 정부의 정권의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휘하이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 의장도 이쪽으로 맞춰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SEC 위원은 게리 겐슬러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SEC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건 SEC 사이트입니다. Current SEC Commissioners.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고 총 5인입니다. 5인 중에 민주당은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민주당이고요. 캐롤라인 크랜셔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리자라가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우리 클토맘 헤스터 펄스 공화당입니다. 그 다음에 우에다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셋, 공화당 둘. 그래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세석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발표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의견 수렴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결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공화당은 공화당의 색깔을 낼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색깔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이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3대2로 민주당 쪽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를 가결시킬 수 있다. 가장 최근 이슈가 바로 2024년 1월에 있었던 ETF, 비트코인 ETF 현물 통과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 저는 통과된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게 쉽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탈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당론을 따르는 게 기본 어떤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때 우리를 그 당시 한화로 5천만 원까지 떨어뜨렸던 그런 공포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ETF가 비트코인의 ETF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이탈표 누가 던졌는지 아십니까? 이 캐롤라인 크랜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리자라가 있겠습니까? 게리 겐슬러가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게리 겐슬러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4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투표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에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된 셈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나오죠. 캐롤라인 크랜셔는 승인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유.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냐면 친암호화폐니까. 근데 민주당이 3표가 나왔다 이거죠. 아니 민주당이 2표가 나왔다 이거죠. 아니, 민주당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인에 누군가가 던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아까 마크 우에다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한 가장 쉬운 대응은 나쁜 행위자를 핑계로 모든 것을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이 잘못됐으니까 암호화폐 다 사라져야 돼. 뭐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논리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SEC 의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예측 불가해요.
당연히 그 원리대로 따지면 비트코인 ETF는 통과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투표의 논리대로 봤을 때. 왜냐면 민주당이 3표니까. 계속 암호화폐판 이렇게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다시 뒤에서 갑자기 찬성표. 근데도 그 다음날 언론사에 가서는 나는 비트코인은 증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 그러니까 이건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SEC 의장이라면 SEC 위원 내에서도 분명히 내부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가끔 여러분께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마크 웨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출신이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 명 나와버리면 이제는 완전한 레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웨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지하고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요청을 거부한 것에 반대하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에서는 공화당은 뭐 어제도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반암호화폐죠.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은 갈수록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이제 그리고 많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그 디테일한 어떤 하나가 딱 결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존 디튼 변호사인가 우리 친 리플 암호화폐 변호사 중에 한 분께서 그분이 아니고 저기가 있죠.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 그 설립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암호화폐 성향 친암호화폐 성향은 공화당이다. 바이든 11월 6일이죠. 11월 6일에 바이든 대통령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투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트윗을 어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비트코인 SEC 위원장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승인에 투표했습니다. 캐시우드도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SEC는 비트코인 이해도가 높아요. 다만 게리 겐슬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둘러서 SEC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SEC는 문제가 없어요. SEC는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기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겐슬러가 문제죠. 이분이 아까 주택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비트코인에 찬성표를 던지냐 이 말이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바꾸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제가 또 개과천선했다. 또 마음을 바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앞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 약간 강약도 아니고 그냥 속된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냥 말은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SEC 의장은 계속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SEC 폭주하고 있고 SEC는 이에 끌려다니면서 당황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SEC 내부의 그 위원들부터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집권 여당 정부 기관의 수장을 거부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SEC가 암묵적으로 끌려다녔을 겁니다. 정권 기간 내내. 그게 좋든 싫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전 SEC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제이 클레이튼이 이게 전 SEC 위원장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전에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도 이 시기 때 리플이 소송된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다고요. 근데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암호화폐 판을 잡기 위해서만 이렇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의 판단은 이건 약간 증권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라고 제이 클레이튼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객관적인 분이었어요. 전 SEC 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승인 불가피, 기존 의문이 해소됐다. 기존 승인을 가로막던 의문들이 많은 이해관계자와 규제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해소됐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리플과 관련된 어떤 잘못된 판단이 있었겠죠? 이분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리플은 증권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게리 갠슬러는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무대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매우 큰 문제죠. 판단 실수로 소송 거는 것과 온갖 합의금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적군보다는 아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군은 아군이다. 정권 종료에 맞춰서 들불처럼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여러분 리플 가격의 가장 큰 호재는 뭔가요? 네, 물론 다양한 호재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은 가격이 720원대 이렇게 눌려 있어서 여러분이 잘 좀 인지를 못하고 아니면 또 잊어버리고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호재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말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게리 갠슬러가 뭐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리플 가격 이제 올라갈 겁니다. 게리 갠슬러 사퇴 또는 어떤 불특정인들에 의해서 어떤 좀 좋지 않은 제보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은 리플 급등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다. 네, 암호화폐 판 올라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구조사 발표 땡 3, 2, 1 도널드 트럼프 이래버리면 아마 리플 미친듯이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위치에서 이런 게 저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리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민주당에서 한 분만 일어나면 게임 셋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굉장히 어떤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리플의 가격이 현재 우리가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위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허락할 수 있다면 다 성공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거지는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부자겠죠. 모두 다 부자면 굉장히 이 사회가 아마 많이 망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뀔 수는 있어요. 0.000 뭐 한 이 정도 퍼센트 거의 없지만 그래도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겠죠. 그 동기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유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연해야 돼요. 뭔가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이제 매트릭스, 발음은 매트릭스거든요. 이런 게 매트릭스죠. 촘촘하게 얽혀있는 망. 이런 게 매트릭스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죠? 그것도 남이 만든 틀에. 암호화폐는 영에 수렴할 거야. 그러면 영에 수렴해야 되나? 왜 나는 남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가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론의 기사 같은 것도 비판적으로 늘 수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사고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인생에서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 그 라방 할 때마다 5만 원씩 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별명이 리플입니다. 리플.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도 아니세요. 근데 그냥 무조건 10억 뭐 이름 없으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채팅창에 10억 투자하셔서 저번에 리플 많이 올랐을 때 5억 냅다 팔고 나 있다 수익 챙기고 남은 5억 홀딩. 다른 사람들은 리플 다 욕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5억을 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든 틀입니까 도대체? 왜? 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왜 안 되는데? 데이터 쪼가리인데 뭐 암호화폐인데 왜 돈을 주고 쓸데없는 암호화폐를 사냐고?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냐고? 이름이 그냥 암호화폐인 거예요. 화폐가 아니고. 이름이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싫으시면 코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가상자산 이렇게 하든지. 예, 틀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매트릭스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스 밖에 이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자본주의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먹힐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은 저의 심오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파란색일 때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좀처럼 하는 스타일 아닌데 왜냐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SEC 의장 네, 약간 아까 제가 그 속된 말로 하려다 만 게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벗어날 수 있다. 고 믿는 사람이 winner takes it all.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2시 반에 뵙겠습니다.